여섯 분의 정예대담꾼이 딱 3가지 키워드로 신기술 지식을 떠먹여드립니다. 떠먹여줄게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이게 좀 잘 돼야지 다음 편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주제, 정말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AI죠. 가장 먼저 나눠볼 키워드가 챗 GPT입니다. 챗 GPT 뭐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AI입니다. 단순한 규칙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인지한 문맥을 이해하고 답변을 잘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LLM이라고 불리는. 사람처럼 대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질문한 걸 기억했다가 그 다음 질문을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주어진 단어가 나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뒤 대화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럴싸한 답을 한다. 이걸 마치 우리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언어 모델 기업들이 서로 너도 나도 AI 관련된 이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일종의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의 라마나 아니면 최근 뒤흔들었던 중국의 딥시크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이어의 커맨드, 저희 LG AI 연구원에서도 엑사원이라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성능과 규모의 언어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 언어 모델들 중에서 이 LLM 중에서 뭐가 더 좋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도 어떻게 좋은 LLM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더보드를 낸 바 있습니다. LLM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떤 AI가 그럼 조금 더 나한테 잘 맞을까? 더 똑똑할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LLM은 기본적으로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도 돈이고요. GPU도 돈이고 그리고 그걸 트레이닝 할 때 쓰는 전력도 다 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 비싼 무거운 LLM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아주 경량화된 모델을 쓸 수 있고요. SLM, Small Language 모델이라고. 그쵸, 쉽게 말해서 소개팅 나갔을 때 쓰는 단어 뻔하거든요. MBTI 어떻게 되세요? 뭐 좋아하세요? 근데 그런 것만 배우면 되는데 반도체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소개팅 나가서 딱 그 소개팅 상황에 맞는 것만 가르치는 게 SLM이다. 그렇죠. 그냥 AI라고 부르잖아요. 뭐 제일 많이 쓰세요? 학업이나 연구에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공급망 관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관련 자료나 사례들이 많이 필요한데 GPT랑 퍼플렉시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딱 명확하게 나오니까. 퍼플렉시티가 그 출처를 레퍼런스를 잘 달아주는 걸로 유명하죠. 저는 챗GPT를 거의 달고 삽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달고 사세요? 예를 들어 요즘 감기가 있는 것 같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옛날에는 구글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프면 병원 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 원래는 검색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 습관처럼 챗GPT한테 요즘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윤현수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도 챗GPT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선점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다른 모델들도 성능들이 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익숙한 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챗GPT의 O1이나 O3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O1이나 O3는 이 생각하는 거에 특화된 모델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말을 해줍니다. 저는 사실 전략 쪽에 있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내뱉어주는 이런 GPT-4 같은 모델보다는 내가 이걸 정말 다각도에서 다 생각을 해봤는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미니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아마 지금 쓰시는 이 AI 예를 들어 챗 GPT라고 하면은 GPT 안에서 버전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쓰시면 아마도 이제 한 GPT-4 옴니를 쓰겠죠. 5가 붙었을 텐데 이 친구가 좋은 게 일반적인 건 아마 제가 볼 때 옴니가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O1은 그 사고력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처럼 생각해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벌어지겠지라는 거를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이나 이런 거는 또 O1이 굉장히 괜찮고, 그죠? 쓰기는 사실 챗GPT를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중국에서 이제 아주 경량화된 LLM을 만들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게 잘 될까? 이렇게 좀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고. 저도 딥시크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LLM 모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걸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 이걸 한 60억 정도로 했다고 하니까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뭐 괜찮을까?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이제 적은 비용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등가 교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신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딥시크가 난리가 났습니다. 딥시크 사용 비용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이제 저렴한 AI가 나올 테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 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 이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주지도 않은 정보를 왜 다 알고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우려. 그렇기 때문에 막간의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OX를 다 갖고 계시죠? 네. 나는 딥시크가 AI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O.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X. 하나, 둘, 셋. 뭐죠? 이심전심 퀴즈인가요? 어떻게 다 O가 나오지? 네, 전원 O가 나왔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훈련 비용만 명시한 거다.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들어갔고 딥시크 최근에 나온 모델 이전에도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뭐 GPU가 우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었고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쏙 빼놓고 마지막 훈련 비용이 이거였으니까 우린 저렴해 라고 주목을 받았던 거라서, 그래서 이게 과연 딥시크의 혁신일까?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면에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딥시크가 이제 코드랑 그런 데이터들을 다 공개를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다른 오픈된 모델들은 데이터를 크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쵸.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걸 만약에 공개한다면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노하우를 받는 거니까. 오픈 AI가 지금 클로즈 AI잖아요, 사실. 어떤 것도 오픈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꽉 닫혀. 네, 진정한 오픈 AI를 실현하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같이 또 향상될 수 있으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픈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파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도 정책 자체를 이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같고요. 뭐 딥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숨기고 있던 거 충분히 있어, 우리도 한번 보여줄게, 반응을 끌어내는 게 딥시크가 이렇게 돌을 던져서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 네 분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뭐 학생 두 분 남은 게 있을까요? AI 개발이 미국이 선도적으로 쭉 나가면서 팔로워의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아니냐라는 회의감이 산업계나 학계에서나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또 선두랑 너무 격차가 나면 그냥 포기해버려. 딥시크 측에서는 적은 비용과 적은 리소스로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뭐 그게 아직 신뢰도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저희 이제 약간의 그런 회의감에서 희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시 우리나라나 우리 학계나 이제 산업계에서 다시 한번 AI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격차가 많이 났다라고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죠? 이거 못 따라간다. 근데 딱 등장하는 순간,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되네? 우리도 되겠다. 희망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LG CNS는 AI랑 무슨 관련입니까? 아까 엑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LG AI 연구원이라고 따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LLM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LLM이라는 거는 어떻게 차로 비유하자면 차의 엔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엔진을 갖고 뭐 저희가 주행을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엔진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엔진에다가 차 껍데기도 이렇게 올려야 되고, 내연기관도 연결해야 되고,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내부 시스템,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LG CNS는 이렇게 엔진을 가지고 와서, 엑사원 같은 엔진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CNS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요거 듣고 딱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가지 엔진을 사러 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LLM이다. AI 엔진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쓸 수 없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다.
그럼 뭐 기업들도 이제 완성된 차를 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LG CNS다. 단순한 조립도 아니라 저희 따로 연구원이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를 잘 시켜서 고객들한테 딜리버를 할까 할 때 또 AI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서인님 같은 연구원분들이 그런 쪽에서 아주 힘을 쓰시고 계신 거죠. 아니 뭐 엔진을 모르는데 자동차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죠? 예. 당연히 누구보다 엔진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엔진끼리의 비교도 너무 중요하군요. 네. 왜냐면 가장 좋은 엔진을 가져와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동차를. 근데 이제 LG CNS 자동차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이게 또 잠깐 요거만 듣는 분들은 아유 진짜 차를 만들어 LG가 이럴 수 있거든요. AI가 손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걸 잘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니까 LG CNS 같은 기업이 있어야 소비자나 기업이 AI를 제대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 금을 캐서 금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그때 가장 많은 돈을 번 분들이 곡괭이를 파는 분들, 그 다음에 입고 들어갈 청바지를 파는 분들. 네, 왜냐면 인부들이 곡괭이를 계속 쓰고 청바지를 계속 소모해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LG CNS 같이 실제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거를 실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사실 AI 기업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또 엔진 잘 만들면 딥시크 갖고 와, 뭐 오픈 AI 갖고 와. 하지만 중요한 건 잘 만든다. 자동차에서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AI, LLM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키워드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AI 안에 들어가는 범주이긴 한데요. 바둑을 예로 들자면 AI는 최적의 전술 하나를 그냥 주는 겁니다. 데이터 속에 있는. 근데 이 생성형 AI는 그 바둑 전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비유하면 객관식의 답을 주는 게 이전의 AI였다면 주관식 문제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답을 채워주는 것이 생성형 AI다. 기존 AI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둘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돌 2개가 옆으로 갔어. 그럼 내가 처음 보는 기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두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상황이 벌어져도 생성형 AI는 대충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둘 수 있겠다라는 답을 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다. 이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죠? 네, 윤 교수님. 네. 그냥 불러봤습니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아갖고 텍스트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뭐 요새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영상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써보셨어요, 많이? 네, 많이 쓰고 있고 뭐 연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의료 쪽에도 보통 둘 다 이제 데이터 자체가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불량 데이터가 많으면 패턴을 잘 인식할 수 있지만 보통 불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망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분량이 많으면은 이미 망했겠죠. 데이터를 내놓을 시간이 없어요. 불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 불량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그때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을 활용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패턴을 찾아내거나 과거에 연관되어 있는 패턴을 보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게 의료에도 있어요. 그냥 모델링 하는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많은 게 좋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접하는 환자 수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에 특정 나이대 환자분들이 되게 적은 수인데 희귀 질환이 발생했거나 전혀 레퍼런스가 없을 때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답지를 찾아가는 게 최근에 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거.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 차가 역주행해.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학습을 해도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역주행 오는 차가 오면은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지? 그럼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생성형 AI로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이 자동차는 역주행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 갑자기 코뿔소가 뛰어다녀. 이런 경우도 없지만 벌어질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굉장한 악천후, 뭐 벼락, 뭐 낙뢰가 있거나 뭐 정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폭설이 오거나 이런 경우 데이터 없으니까 이거를 전부 AI로 생성을 하면은 가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면 자율주행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어떤 데이터를 먹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조차 AI가 생성한다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AI를 만들 수 있다. 유빈 학생 어떠세요? 최근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그 추성훈님 유튜브가 있어요. 그분의 영상 끝마다 항상 노래가 나오는데 영상과 굉장히 관련 있는 노래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매칭이 잘 되는 느낌의 음악이. 이런 노래를 영상 어떻게 찾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작진분들이 그거를 노래를 생성하는 AI를 넣어서 이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노래까지 작곡하고 작사하고 심지어 AI 보컬이 부르기까지 하니까 삑사리가 나는 부분까지도 묘사할 수 있고 심지어 호흡이나 정말 똑같이 흉내내요. 맞습니다. 사실 생성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객체죠. 그건 이미지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생성 AI를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생성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 생성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 생성 AI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특히나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이거를 잘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게 LG CNS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이 회사 입사해서 특히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고객이 대출을 요청하면은 대출 프로세스가 막 1에서 20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신입사원은 1에서 20까지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저희 이제 챗봇 서비스 저희가 많이 이제 금융권하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신입사원이 딱 도와줘. 뭐 고객이 무슨 대출을 원해라고 하면은 기업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1번 뭘 하세요? 3번 뭐 하세요? 5번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신입사원도 경력이 꽤 있는 직원처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력직 직원이 옆에 붙어서 귓속말 해주듯이 코칭해 주시지 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경력직 직원들 바쁘잖아요, 더. 근데 신입사원도 이 AI만 있으면 굉장히 경력직처럼 일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업무에 투입되는 속도도 빠를 거고. 그죠. 네. 농협은행이랑 베트남어 문서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서 정리 요약까지 해줘서 이 문서는 요런 지금 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언까지 해줄 수 있는 AI 비서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님께서 말씀해주신 텍스트 말고도 저희가 이제 이미지 생성 AI 팩이 있습니다. 드래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미지 생성 AI 팩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제품 로봇 청소기를 이제 홍보하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 이렇게 모인 것처럼 스튜디오도 예전에는 빌렸어야 되고 촬영 장비도 필요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드래그를 활용을 하시면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딱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나 다른 큰 기업에서도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배경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신제품 로봇 청소기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딱 넣기가 어려운데 드래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델을 직접 학습을 해서 이 신제품 로봇 청소기가 딱 잘 보이게끔 마케팅 이미지로 쓰일 수 있게끔 생성해주는 그런 AI 팩이 있습니다. 뭐가 주인공인지를 인식을 딱 하는군요. 아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드래그라는 이름 너무 잘 지었네요. 드래그. 그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드래그는 Drawing with Generative AI의 약자로 저희가 이미지 생성에 특화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약자입니다. 이름 너무 잘 지은 게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은 주인공이 뭔지 딱 알고 만들어준다. 쉽게 만들 수 있다. 드래그만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좋네요. 생성 AI는 거짓인 대답을 진짜같이 대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입니다.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융권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권에서는 AI 에이전트도 정확해야 됩니다.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AI가 어디까지 내 일을 덜어줄 것인가?